제가 항상 부탁드립니다만 웃으면서 수업할 수 있는 건 상호간에 지킬 거 지켜가면서 할 때나 가능한 겁니다. 채점 못하신 건 좀 이따 하시고. 뭔 놈의 답지는 너 왜 답지가 없어요? 네네. 답지 리셀해요? 답지만 팔아요? 답지 안 사줄 텐데. 그거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와서. 저기 집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토요일날 얘기해주세요.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나 저기다 꽂아놨잖아 책. 아니 저기다 꽂아놨잖니 내가 책을. 네가 저번에 채점하고 저기다 네가 직접 꽂아놨잖아 네가. 그거 쓰면 되잖아. 그리고 지금은 채점할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진도를 나가지 않을까? 나중에 좀 이따 하고. 멍충아. 진짜. 다시 와서 채점할 거면은 저 책 써도 되니까 애들 채점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좀 꺼내가서 채점해. 대신에 파손만 하지 말고 곱게만 쓰고. 니도 답지 없냐? 이번엔 니 답지 있죠? 누가 저번에 답지 없었는데? 이번엔 챙겨왔어? 오케이. 시읍? 저 뒤에 꽂혀있는 걸 네가 가져왔다고? 저 뒤에 교사용 책이에요. 저 뒤에 교사용 책이라서 저거 가져가서 채점하셔도 돼요. 자, 어찌됐든 여튼 간에 저 토요일날 검사할 거 얘기했어요. 나 머릿속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지. 뭐라고? 뭐 할 거라고? 통계를 아잇 화나. 아니 니네가 표현하는 게 뭔지는 알겠는데 그걸 새로 지금 막 도착한 저 학생이 들으면은 뭐라고 듣겠냐. B1, C1 질문하고 통계 질문하고가 뭔 소리야. B1 교재, C1 교재 완료. 그냥 정말 완료 되어 있는 상태로 오는 것만 인정. 와서 세 문제만 더 고치면 돼요.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은 오다 몇 개 안 고쳐있는 거 고쳤는데 와서 채점하는 거. 그건 어쩔 수 없죠. 원하시면 부모님한테 답지를 보내드릴게요. 니네들한테는 못 보내줘요. 부모님한테 파일로 전송을 해드릴 테니까 부모님한테 채점을 좀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시던가 해서 어쨌든 B1, C1 완료. 야, 통계 끝난 게 저번 주 토요일날 마지막 숙제 검사를 해서 끝났어야 되는 게 C1 교재고 B1 교재는 저번 주 화요일날 끝났고 지금 그 수업 끝난 지 일주일 지났는데 여전히 지금 B1, C1 끝났다고 검사받은 사람 1명인가 2명인가 밖에 없어요. 다음 C1이든 B1이든 통계 부분에 대해서는 오답에 관해서 분석해 놓으십시오.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거 왜 틀렸으며
다시 풀었을 때 고칠 땐 그래서 어느 방향을 조심해서 고쳤으며, 그래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왔다라고 하는 그 한 문제를 보고서 이것 때문에 틀렸으니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오답을 고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복습을 해서 시험 대비를 해왔다라는 식으로 브리핑 준비를 해오십시오. 이 브리핑 준비하는 걸로 시험 대비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공통수학 원에 대해서 항등식과 그래, 오늘은 제가 질문 안 받았으니까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부분까지 오답 끝내오세요. 개별 질문을 통해서든 뭘 해서든 오답 끝내오세요. 심지어 니네가 답지 다 들고 있고, 선생님 저 집에 답지 없는데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 이거 비상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해요. 그래서 네, 답지는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누구나 열람 가능하니까 네, 집에서 다 채워오세요. 어디까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까지. 자, 그 다음에 예외 규정은 뭐예요? 저한테 미리 사전에 얘기해서 이만큼까지는 할 수 있는데 요거 못하겠다라고 조율을 받으시는 분을 제외한 모두는 단 한 문제라도 오답이 남아있거나 이거 어떻게 고쳤어? 여기랑 이거 통계 부분이랑 이거는 어떻게 고쳤어? 이거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 못 하시는 거는 네, 답지가 오픈되어 있는 관계로 정답, 네, 오답 고친 걸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해설지랑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면은 정성 추해드립니다. 정성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니네가 머릿속에 남는 건 없겠지만 어설프게 써놓거나 뭐하거나 했을 때 제가 물어봐서 대답 못하시면 저 그거 복사해서 처음부터 다시 풀릴 겁니다. 여태까지 너네들한테 자율성을 주고 계속 좀 기다리고 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만 하고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너네들 뭐 아프네 뭐하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배려했고, 그래서 일정 빠그러지고 뭐하고 하는 거는 그러면 그래 어떻게든 저 다음 주까지 우리 조금씩 더 해서 채워봐 이런 식으로 제가 기간까지 더 줬음에도 이 중 몇은 아직 삼각비도 덜 끝나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원도 덜 끝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 이제 못 기다려요. 안 기다릴래요. 내가 너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요. 이렇게 확인합니다. 통계, 브리핑 준비. 이것도 브리핑. 오답 브리핑 하십시오. 오답. 오답에 대해서 브리핑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공부 습관 잡는 거는 이거면 돼요. 이게 공부 양이 많다라고 생각할지 뭔지 모르겠지만 오답만 확실하게 할 수 있어도 니네 복습 충분히 하는 거예요. 선행이 중요해, 복습이 중요해. 선행은요, 니네가 나랑 하는 수업이 힘들 때 이거는 거기서 조정식 선생님인가? 조정식 강사님 맞나? 티처스에 나오신 분? 영어 선생님. 그 조정식? 조정석은 거미 남편인가? 이번에 가수 데뷔한? 그 조정식 강사님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나도 공감하는 것 중에, 나는 솔직히 선행을 한 적이 그러니까 선행이래. 예습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예습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 방법은 진짜 간단하대. 한번 읽고 그래. 예를 들면 지금 학원은 차 타고 오잖아. 그동안에 오늘 뭐 배울 거지? 쓱쓱쓱 하고 그래. 그것만 해도 수업 때 이해력이 한 30%에서 40% 가까이는 올라간답니다. 선행은, 그러니까 예습은 그 정도만 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정말 니네가 모범생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그냥 오늘 수업은 요 과목이니까 요 과목은 이만큼 나가겠구나. 그럼 거기 쓱쓱쓱쓱 읽어보고 수업을 들으시면 된대요. 대충 읽어만 보고 내가 왠지 그냥 연필로 살살살 해서 왠지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밑줄 몇 개 좀 그어보면 그러면은 예습으로 실제로 그 수업 때 하는 얘기가 나는 A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A가 아니라 B가 중요한 부분이었네 라는 걸 캐치하면서 머릿속에 훨씬 잘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습은 그 정도로만 하면 되고요. 복습을 4번, 5번 하랍니다. 서울대 가시는 분들이, 서울대 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래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니네 오답 똑바로 안 하면 서울대는 꿈도 못 꾼다고. 제가 유준이가 그랬나? 내가 그때 니네한테 얘기했었냐? 아니 그러니까 유준이가 선생님 저 현장 체험으로 세종대를 가봤는데 와 세종대 진짜 좋던데 성대가 좋아요? 세종대가 좋아요? 그래서 좀 긁힐 뻔했는데 아니 학교 레벨로 따졌을 때 어디가 좋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얘가. 그래서 긁힐 뻔했다고. 내가 성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나를 긁는 건가? 라는 생각이, 아니 왜냐면 세종대랑 건대랑 붙어있는데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세종대가 건대 발끝도 못 따라가잖아요. 네, 세종대랑 건대랑 비교하면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세종대가 건대 발 근처도 못 가요. 근데 가천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아무리 높아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가천대가 세종대랑 비빌까 말까 해요. 그 정도로 이게 가천대도 밑에고 세종대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만큼이 이제 건대가 있으면 여기서 이만큼 또 위에 성대가 있는. 그러더라. 너무 화가 났어. 개빵쳐. 자, 여기 오늘은 앞부분에 대한 거 개념, 숙제에 대한 질문을요. 아마 보기차식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헷갈려서 질문이 몇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질문이 크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인수분해 했던 부분들 중에서 제가 설명했던 것들 제일 첫 번째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뭐를 이용하는 거다?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정확한 정의는 중학교 3학년 때 나오고 고등학교 때는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하나의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만 표현하는 과정을 인수분해라고 했죠. 그 인수분해의 반대 과정이 무엇이고? 전개이고 그 전개를 쉽게 하도록 하는 게 무슨 공식? 곱셈 공식이라고 한다면 인수분해를 쉽게 하도록 하는 인수분해 공식이 있다. 자, 인수분해 가장 첫 번째 뭐 해라?
그지? 첫 번째는 무조건 공통인수를 찾아라. 두 번째는 뭐 하기? 이제 인수분해 공식을 쓰시면 된다. 그 다음에 공식을 쓰려 보니까 뭔가 좀 복잡스러운 무언가가 있으면 뭘 찾아라? 공통 부분을 찾아라. 공통 부분을 찾아서 뭐 해라? 치환해라. 자, 그래서 공통 부분이 보이면 치환해라 인데 이런 형태는 어떻게 해요?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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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K 는 뭘 찾아서 공통 부분을 강제로 만들어서 치환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두 번째 파트로 뭐도 있었다? 보기차식이라는 게 있었다. 보기차식의 풀이 방법은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뭐랑 뭐? x제곱을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하여. 그지? 합, 곱이 보이느냐. 그죠? a가 합이고 b가 곱인 그 상수인 게 보인다. 개수가 보인다면 그러면 그냥 인수분해하면 된다. 근데 그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어떤 형태를 취해라? 그쵸. 완전 제곱식 형태의 무언가 뒤에 추가적인 제곱 형태로 바꾸어서 그래서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문제를 풀어준다. 합차 공식을 이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또 한 가지 중에서 가끔 이 앞부분에서 상반식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식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저기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설명을 하는 편이거든요.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추가적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 더 나와요. 근데 그거를 여기에서 언급하는 경우들도 가끔 드물게 교재들 중에 있더라고요. 없죠, 여기? 그치? 여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생략할게요. 이게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4번 보기차식이라고 4번으로 갈게요. 6번까지 갑시다. 자, 그럼 5번 문자가 여러 개 식을 인수분해할 때 규칙은 딱 하나예요. 한 문자를 정해서 그 문자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한 문자를 정해서 그럼 어떤 한 문자를 정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뭘로 정하냐면 최고차항의 차수가 가장 작은 문자로 선택합니다. 작은 거예요. 큰 거 아니라 작은 겁니다. 뭐라? 가장 작은 문자로 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케이스가 보여요. 첫 번째는 뭐가 보이냐면 공통인수가 보이게 되거나 공통인수가 생겨요. 이러면 내림차순 정리 후에 뭘 하게 되면 각각의 항에서 따로따로 인수분해를 하게 된다면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뭐가 보이거나 공통 인수가 보이거나 아니면은 저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 있게 모양이 변형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5번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5번의 문제를 한번 보신다면 5번에 1번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y 마이너스 2xy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있어요. x는 몇 차까지 있고 3차까지 있고 y는 몇 차까지 있나요? 2차까지 있죠. 그러면 반드시 무슨 문자를 선택해서 y를 선택. 멍충이들. 항상 그래. 여기 이 부분은 진짜 신기하게 맨날 이래. 다시 뭐라고? 문자 이렇게 얘 3차, 2차가 있으면 몇 차인 문자를 2차인 y가 더 작으니까 그 y를 선택해서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십시오. 그럼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 식은 y제곱 그냥 개수 취급해서 앞에 부호 안 뺄게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반드시 뭐 하라고? 각 항에서 따로따로 인수분해. 즉 요렇게 세 개의 항으로 보고 따로 상수항에서만 인수분해. 그 다음에 요 1차 항에서만 인수분해. 이런 식으로 따로 인수분해를 직접 해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식은 y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y. 사실 얘는 인수분해 안 하는 게 낫긴 한데. 얘는 인수분해 안 하는 게 낫긴 한데, 일단은. 그 다음에 여기도 인수분해 하시면 x-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공통인수가 보여요? 안 보여요. 미쳤다고 공통인수가 보여요? 여기 1인데?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다시 얘를 잠깐 이렇게 바꿔주시면 합, 곱 보이니? 보이니? 둘이 곱 더한 게 얘가 되는 게 보여? 무슨 식을 쓰는 거라고? x 더하기 a 더하기 bx 더하기 ab라는 공식에 대입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 거 보이냐고? 보여? 그래, 보여?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네, 정리하시면 돼요. 어떻게? y 빼기 x 더하기 1 곱하기 y 빼기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한 번 더 천천히. 왜냐하면 여기에 y 세로로 적어놓고 나면 x 마이너스 1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있을 텐데 얘네들을 더했을 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둘 다 부호를 마이너스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항이 하나, 요렇게 항이 하나 나와야 돼서 이걸 풀어서 써주게 되면 요런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인수분해할 거 있냐? 없죠? 마무리. 이렇게 끝내요. 아니면은 가끔 y가 x보다 앞에 있는 게 너무 거슬려요 하면은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여기 부호 바꾸고 여기 부호 바꾸면 돼요. 이쪽에 마이너스 1 곱해주고 이쪽에 마이너스 1 곱하면 어쨌든 곱해서 1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답이 바뀌진 않겠죠. 이런 형태로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뭐 둘 중에 편하신 방법대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에는 아래 방법으로 나와 있네요. (2번) 그러면 BC, B-C 어디서 많이 본 식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CA, C-A AB, A-B A 몇 차? A 2차 B 2차 C도 2차 그러면
어떤 문자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네요. 자, 원칙대로는 이걸 다 전개합니다. 귀찮죠? b제곱 c 마이너스 bc제곱 더하기 c제곱 a 마이너스 ca제곱 더하기 a제곱 b 마이너스 ab제곱이에요. 자, abc 중에 뭐가 좋아? 특이해. 보통 A 아니면 C인데. 그래, 좋아. B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 그럼 B에 대해서 2차 항 여기 있다. 그러면 C-AB 제곱. 또 1차 항 여기 있다. 그러면 요렇게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C제곱 더하기 A제곱 B라고 써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요거는 팁이라고 해야 될까? 암묵적인 규칙이라 해야 될까? 뭐냐면 최고차 항 앞에 모양이 C-A죠. 그럼 뒤에 있는 애 모양도 C-A 형태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를 꺼내야죠. 마이너스를 꺼내서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B 형태로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 이제 들어가지 않은 여기도 C제곱 A 마이너스 CA제곱으로 바꾸면 다시 항이 몇 개? 2차, 1차, 상수. 더 이상 인수분해할 거? 없죠? 인수분해할 거? 있네요. 마이너스 합차 그럼 뒤에도 인수분해할 거? 있죠? 얼마? CA 그러면 공통 인수 보입니까? 예, C-A가 보이죠. 자, 그럼 C-A로 묶어. C-A로 묶어. 남은 거 써봐. B제곱 마이너스 C 플러스 A B 플러스 CA 다시 인수분해 가능하냐? 저 빨간색 보여? 그럼 얘는 C-A에 B-C에 B-A가 되죠. 이쁘게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A, B, C 형태로 순서대로 써요. A와 B와 C가 이렇게 맞물려서 되어 있는 식을 이제 순환식이라고 보거든요. 순환식. 뭐 윤환이라고도 하고 순환이라고도 하는데 순환식이라고 하면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A로 오도록 식을 조정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마이너스를 앞으로 꺼내서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A로 마무리를 하는 편이에요. 취향입니다. 꼭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기 밑에 있는 것처럼 정리를 안 하셔도 되고요. 둘 다, 예, 위에 아래 둘 다 정답이에요. 이렇게 뭐 하라고요? 최고차항의 차수가 가장 작은 걸 이용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풉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뭐가 가능해지냐면요. 5-2번이요. 제가 다른 방법, 이거는 3학년 1학기 심화과정에서 배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 혹시 배워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좀 보여드리자면 저 이거 3학년 1학기 때 하는 편이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쉴게요. 다시 2번 보시면 x제곱 더하기 4xy 더하기 3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y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식 자체를 2차식, 1차식 상수항으로 봐요. 이거는 보이면 하면 돼요. 칠이 오려면 6, 1이네.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네요. 끝. 크로스로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y 플러스 마이너스 y 마이너스 7y 가운데 형태 만드는 거 확인했죠?
네, 끝이에요.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게 3학년 1학기 심화 과정에서도 가끔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계셔서 보여드렸습니다. 어때요? 내림차순 정리를 안 해도 돼요. 응? 보여요? 보이세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이거 하는 것도 시간, 아까도 봤다시피 내림차순 할 필요가, 그러니까 요거 봐봐. 만약에 얘를 내림차순 했다 생각해봐. x제곱. 보통 이제 내림차순 정리할 땐 최고차항의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해요. 들 헷갈려. 그 3번 공식을 쓰느냐 4번 공식을 쓰느냐의 차이로 넘어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3번 쓰는 게 낫잖아. 그래서 자 x제곱으로 쓰고 나면 x제곱 4y 마이너스 3x 더하기 3y제곱 마이너스 7y 플러스 2. 야 벌써부터 싫지 않아?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 가능? 네. 3y 더하기 1 마이너스 1과 y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가능. 그렇게 하고서 더하면 4y 더하면 마이너스 3 되는 거 확인. xx 달아주고 마무리.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로 마무리. 자, 왼쪽에 있는 식과 동일한 거 확인됐죠? 원칙상으로는 이렇게 가요. 편의상으로는 이게 더 빨라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좀 더 연습을 해서 그 각각의 항을 따로따로 인수분해 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신 후에 그리고 나서부터 이걸 한번 시도해 보시는 습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만 쉬었다 갈게요. 어차피 손가락 보호용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당황스럽네.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도저도 아닌 것들. 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2차 이상일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x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x 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x 더하기 abc 라고 하는 식은 숫자가 3개가 되면은 물론 답이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하나하나 추려서 확인하느니 뭐가 더 편하냐면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어떠한 애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고 한다면 fx라는 애는 반드시 x-알파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인수정리하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무슨 알파, 어떻게 생겨먹은 알파를 찾아야 할까? 그냥 아무거나 막 집어넣으면 되나? 될 때까지? 그럼 만약에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어때?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규칙이 있어요. 자, 일단 한번 보시면 인수분해를 하기 전 상태, 예를 들어 x-알파 곱하기 x-베타 곱하기 x-c라는 식이 있다고 쳐봐. 아니야,
요거보다 좀 더 가서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라는 식이 있다 쳐봐. 요런 식이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acx 제곱 더하기 ad 마이너스 플러스 bcx 더하기 bd라는 식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0이라는 인수로 딱 떨어진 나머지가 0인 값이 나올 수 있을까? 마이너스 a분의 b 대입하면 0이 나오지 않을까? 그쵸? 얘가 얘잖아. 그럼 마이너스 a분의 b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애를 어떻게 찾냐는 거지. a라는 애는 요 최고차항 계수 앞에 숨어 있고요. b라는 애는 상수항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이용하시면 요 알파라는 애를 부호는 상관하지 말고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 그죠? 최고차항 개수의 하나잖아.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를 넣어보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수의 약수가 되는 수 얼마? 1. 1 넣어봤더니 안 돼. 그럼 그 다음으로 넣어야 되는 건 뭘까? 마이너스 1. 그런 식으로 1 넣어보고 안 돼? 마이너스 1 넣어보고 안 돼? 그럼 그 다음에 다른 숫자를 하나씩 잡아서 넣어보면 돼요. 예. 그래도 이거 찾는 것보단 낫지 않아요? 그래서요. 일일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6번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6번.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자, 합, 곱. 제곱의 합. 보여?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뭐 해야 돼요? 그냥, 네. 알파를 찾아야죠. 뭐부터 집어넣을까? 1 집어넣어보자. 1 빼기 3 더하기 2는 0 맞아? 확인. 그러면 조립제법 쓰시면 돼요. 1, 0, 마이너스 3, 2에 대해서 1. 자, 그럼 인수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 식은 뭐가 되는 거라고?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끝낼까? 아니면 한 번 더 해야 될까? 한 번 더 해야겠죠? 뭐 사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연속조립제법으로 써도 되는데 보이시면 하세요. 안 보이잖아요. 얘를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바꾼다면 어떻게 써줘야 마무리? x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니? 그러면 2번은 어때? 자, 2번도 한번 볼래? 2번 보시면 이번에는 x 4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있어. 자, 이번엔 1 넣어봐.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1 빼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빼기 6은 0이 아니야. 그럼 다음은 뭐 넣으라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더하기 3 더하기 3 빼기 1 마이너스 6이니까 0 되는 거 맞아?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얼마로? 1, 마 3, 3, 1, 마이너스 6에 대해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써주신다면 마 7, 마 6, 6, 0 하나 걷어낼 수 있고요. 여기서 1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나머지 몫에서도 어쨌든 1은 아닐 거라고. 확인? 그럼 x 플러스 1 곱하기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7x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나왔어. 그럼 이번에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번엔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마 1, 마 4, 마 7, 마 6이니까 안 나오죠. 이번엔 뭐가 등장할 차례? 최고차항 개수 얼마야? 1. 죄송합니다. 나 여기 수업 못하겠어요. 니네 지금 공통수학 할 때가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문자식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 소름 돋았어. 1. 상수항 얼마야? 6, 그죠? 뭐 마이너스 6이든 6이든 부호는 상관없으니까. 그럼 그 다음으로 얼마 집어넣을래? 2요. 2 넣어볼까? 8 빼기 16 더하기 14 마이너스 6. 돼, 안 돼? 되네요. 그러면 2, 1, 2, 마4, 3, 6, 0. 그럼 다시 정리해서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자, 다시 물어볼게요. 인수분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끝나면 되죠. 진짜 아주 종류별로, 시리즈별로, 사람별로 그냥 아주 그냥 버라이어티하게 헛소리하고 앉았네. 더 안 돼요. 그죠? 여기서 마무리하시면 되죠. 사실 솔직하게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뭐 구할 수가 없는 식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구할 수 없는 걸 문제로 낼 수는 없잖아. 바꿔 얘기하면 뭐요? 네, 다 구할 수 있는 문제들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요거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요 차트가 제일 많이 써먹어요. 왜냐면 이 이후로 다항식이 넘어간 다음부터는 x, y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y는 어쩌고가 아닌 이상 다 x에 대한 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공식 문자가 3개인 거 그런 것보다도 얘를 제일 많이 씁니다. 실제로 이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자, 활용. 이제 활용. 필수에 7번.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1번. 자, x라고 하는 애가 3 더하기 루트 2. y라고 하는 애가 3 마이너스 루트 2일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x 마이너스 1 y제곱 더하기 y 더하기 1 x제곱은 어떤 식으로 구해야 한다? 항상 언제나 대입은 제일 마지막에. 그럼 먼저 식을 정리하는 것부터. 식은 자 문자 x가 xy로 되어 있으니 내림차순 정리는 하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y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xy제곱 내림차순 정리보단 전개가 날 것 같아요. 전개해보시면요 xy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xy 더하기 x제곱이라 앞에 두 개 뒤에 x제곱 y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를 적당히 잘 스까스까 주시면 xy에 x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로 정리가 되는데 혹시 구분 가능하십니까? 조금 눈에 잘 안 들어오신다면 이렇게 바꿔드릴게요. x제곱 y 더하기 xy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바꾸시면 보이십니까? 네. 그럼 이제 곱하면 얼마예요? 7.
더하면 얼마예요? 빼면 얼마예요? 자, 7 곱하기 6 더하기 6 곱하기 2 루트 2. 답은 42 더하기 12 루트 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끝까지 계산 안 해도 돼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어차피 우리는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값을 구하는 거에서 더하거나 빼는 거 곱하는 거 간단하게 구할 수 있잖아. 그럼 그 형태로만 정리가 됐을 때 그냥 대입해버리면 되지 않겠어? 굳이 얘를 끝까지 정리해서 뭐 x 플러스 y 곱하기 뭐 xy 플러스 x 마이너스 y 형태로 정리해도 돼. 근데 그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죠? 됐나요? 2번 갈까요? 2번은 어때? 자, 320 더하기 321 더하기 1 분의 321의 제곱 더하기 1. 아, 세제곱이군요. 세제곱 더하기 1. 헤이. 헤이. 숫자 계산하는 것보다 문자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거 인정. 그래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써먹을 거고, 치환을 할 건데, 치환을 할 때는 그럼 어떤 거를 기준으로 치환하는 게 좋을까? 첫 번째는요, 가장 높은 차수를 가지고 있는 수. 가장 많이 나온 것보다도. 가장 많은 차수가 포함된 수. 즉 321의 세제곱이니까 얘를 치환하는 게 식이 가장 깔끔한 거로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10의 거듭제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낮은 수. 낮은 수로 해도 되기는 해요. 식이 복잡해질 뿐이지. 그 복잡해진 식을 전개할 수만 있다면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 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t의 세제곱 더하기 1을 t-1 곱하기 t 플러스 1이니까 이 식을 인수분해 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고 분모도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라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t 플러스 1이요. 322네요. 끝. 계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수분해 공식만 쓰시면 321을 t의 세제곱으로 치환하고 320이라는 애를 t-1로 바꿔주면 그 분모 전개했을 때 여기 있는 요 놈의 인수와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약분해서 간단하게 구하실 수 있겠죠. 그죠? 아우 허리야. 아우 허리야. 70-2번. 마이너스. 네, 70-2번. 7-2번. 죄송해요. 7-2번. 네. 계산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네, 다행히. (7-2번이에요) 1번 말고 2번이요. 7-1번에 2번 말고요. 7-2번이요. 참고로 앞에도 곱셈 공식 쓰면 되고 뒤에도 앞에도 인수분해 공식 쓸만한 거 있고 뒤에도 인수분해 공식 쓸만한 거 있다.
푼 사람은 조용히 손만 들어 주십시오. 네. 아니, 아직 푼 사람이 없어서. 그냥 네, 제가 검사를 했더니 제 숫자가 맞는 것 같은데. 구했니? 다시 봐도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힌트는 뭐예요? 네, 암산이 가능한 정도의 간단한 문제란 뜻이에요. 네. 네. 앞에 거 계산 됐잖아, 그치? 앞에 거 약분되지? 앞에 거 약분되잖아. 네. 뒤에 것도 약분되잖아. 계산하면 끝나잖아. 다시. 합차. 10번. 10번. 인수분해 10번 공식. 하면 밑에 있는 모양이랑 똑같지 않냐고. 높은 것 같아서. 그렇게 나오지 않나? 그렇게 나오던데? 한 네 번 눈으로 봐도 똑같이 풀리던데? 그런 것 같은데. 아니야. 그렇게 끝나면 안 돼. 그거. 봐봐. 앞에도 약분 내고 뒤에도 약분 내면 되게 간단해진다니까? 여러분들은 치환을 했겠지만 전 치환을 했다 치고 그냥 문자로 풀고 숫자로 풀었어요. 쉽죠? 계산할 수 있죠? 아이쇼. 눈에 들어가? 뭔 느낌인지 보여?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치환을 해서 풀겠지만 보통은 그러면 이제 반복해서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작은 애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얘를 기준으로 치환하겠죠. 그래서 30의 제곱을 기준으로 치환해주면 t제곱 플러스 1분의 t 4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뭐 계산 가능할 거고, 여기도 뭐 t 4제곱 더하기 t제곱 플러스 1이라는 애를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로 나눈다면 그럼 그 인수분해 공식으로 좀 더 쉽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야, 102번 암산 보여? 아, 왜 자꾸 102번이래. 7-1번에 2번. 띡! 딱! 이게 암살이 뭐예요? 보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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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마자 띡! 저거 무슨 식이구나. 세제곱식이구나. 세제곱식이니까 계산하면 약분이 되네. 그럼 뭐 답이 바로 보이지 않아요? 106제곱분의 106세제곱 나오지 않아요? 이유는 뭐죠? 분자가 뭐가 되니까? 아니요. 107세제곱 마이너스, 107에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치환했다 치고 치환하지 말라니까? 치환 안 하는 습관을 들이라니까 무조건 습관적으로 치환을 해버리네? 치환 안 하는 습관. 응, 치환 안 하는 습관 들이면 바로 106이고 보이잖아. 그럼 그냥 바로 약분도 가능하지 않아? 이거를, 굳이,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1이니까 t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그럼 얘를 107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라서 얘는 106의 세제곱이구나 라고 가느니 이거 했다 치고 그냥 요렇게 가버리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되냐고.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속도와 관련돼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오히려 치환한다라는 거에 너무 매여서 다른 걸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래 이걸 치환. 근데 이게 치환이 아닌 경우가 가끔 있거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못 풀어요. 선생님이 치환하랬는데? 모르겠어요. 더 이상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치환을 했다 치고 그 덩어리 째로 보는 습관을 이게 조금 시야를 계속 좀 넓혀서 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공부에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기억해야 될 거 활용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시계다 대입하는 거 말고 삼각형에 판단하는 거. 예를 들자면 정삼각형이라던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던가 직각삼각형이라던가 직각이라던가 직각삼각형이라던가 등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 삼각형은 뭐 하는 삼각형이게? 라고 물어볼 때 풀이하는 방법은 몽땅 다. 이거는 대수에서도 나오는 부분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각형을 판단하는 거는 반드시 길이를 씁니다. 세 변에 길이를 써요. 세 변의 길이를 이용한다라는 게 나중에 니네가 대수를 배우게 되면 각을 이용해서 그 삼각형의 6요소라는 거 내가 혹시 예전에 잠깐 언급한 적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옛날 먼 옛날에 정말 태고적 옛날에 사용하던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하는 거는 아직도 설명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 각이 3개, 변이 3개. 그 A, B, C라는 각각의 각과 그 A의 대변, B의 대변, C의 대변을 총 6개의 값을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대수 부분에서 배우고 나면 너네가 각이 3개가 주어진 경우가 아니라 그 특정한 경우를 제외한 다른 어떤 경우에도 3가지만 나와 있으면 나머지 3개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삼각비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제 법칙, 그 공식을 이용해서. 너네들한테 잠깐 보여줬었던 코사인 공식이라던가, 코사인 법칙이라던가.
그 뭐 사인 법칙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근데 다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문제가 똑같이 나와요. 다음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인가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막 사인이 나오고 코사인이 나오고 뭐하고 나오거든? 그럼 그걸 다 뭐로 바꾸면 되는 거야? 길이로 바꾸시면 돼요. 삼각형의 모양 판단은 반드시 뭘 이용해서 한다? 길이를 이용해서 한다. 절대 각을 이용하는 문제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길이가 나와 있죠. a 더하기 b에 ab에 a 더하기 b고요. 마이너스 bc에 b 더하기 c고요. 다음 뭐요? 마이너스 ca에 c 마이너스 a네요. 가 0이랍니다.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계산하시는 게 제일 편하니까 그거를 계산을 해준다면 잠깐만 일단 A가 아니야. 됐어. 그러면은 뭐라 할 거냐면은 A로 정리해 주시면 되죠. B 더하기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A 마이너스 BC 곱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서 B 더하기 C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 A 마이너스 BC라서 B 더하기 C 곱하기 A 마이너스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C는 0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문제 세변의 길이의 조건 가장 길이 아니요 양수. 그럼 양수 더하기 양수는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앞에 두 개는 0이 될 수 있는 인수냐? 그러니까 반드시 얘가 0이어야 되죠. 그래서 얘는 무슨 삼각형? 틀렸어요. A는 C인 이등변 삼각형. 이거 조건 놓치면 틀립니다. 이등변 삼각형. 어떤 애가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언급을 해줘야지. 그래서 얘를 풀어주시면 뭐예요? A는 C인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좀 계산을 많이 빠르게 좀 진행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버퍼링이 걸리든 뭘 하든 식을 정리했을 때 나오는 무언가 식을 통해서요. 네, 그래서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된 식 중에서 가끔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제곱이라는 형태도 나와요. 그럼 뭐게? 피타고라스요. 아니면은 가끔 그 곱셈 공식 변형식 중에서 그런 식도 나오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가 0이래. 그럼 이건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a는 b는 c인 경우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럼 정삼각형은 a는 b는 c인 경우 말고 뭐가 또 있을까? 그래서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도 반드시 언급을 해줘야 됩니다. 빗변이 모인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그거의 대각. 예를 들어 빗변이 C인이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 뭔 말? 각 C가 90도인. 이렇게 쓰거나 저렇게 쓰거나는 반드시 한번 써줘야 맞는 겁니다. 아니면 틀려요. 그래서 뭐 각 C가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B와 C의 길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오긴 하죠. 한 가지 문제. 만약에 최종적으로 정리한 식이 이렇게 나왔어. 여기 앞에 조건이 막 A-C가 있고 여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B가 있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0이라는 식이 있다? 이건 무슨 삼각형이게? 뭐라고? 그냥 삼각형? 그냥 나갈래?
어? A가 B인 이등변 삼각형? 이거요? 이거요? 틀렸어요. 뭐라고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틀렸어요. 저거 아니면 C가 어떻게 쓰라고요? 답이 뭐라고? A중 B중 들려서 같아요. 또는이 맞아요. 합치면 안 되죠. 왜요? 두 개의 곱이 0이라고 할 때는 앞에 게 0이거나 뒤에 게 0일 때죠. 앞에 게 0이 되는 조건이 이등변 삼각형의 조건이고요. 뒤에 게 0이 되는 조건이 빗변이 C인 직각삼각형이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뭐로 적으셔야 돼요? 또는으로 적으셔야 돼요. 또는이 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함정 내준 건데 방금 전에 내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든 이라는 말을 얘기하고 나서 이걸 내줬잖아. 그래서 네, 낚이라고 낸 문제인데 네, 잘 푸셨어요. 낚이라고 낸 거에 낚였으니까 뭐 제 의도에 맞게 행동하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요 인수분해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인수분해 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뭐라고요? 제일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과정입니다. 반드시 뭐부터? 공통 인수부터. 곱셈 공식이 아무리 많이 늘어나고 뭐하고 한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뭐부터? 공통 인수부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일이 이제 공식을 쓰면 되는데 그 공식 중에서 사실은 문자가 여러 개, 3개 이상의 식들만 공식을 주로 사용하는 편이고 그 문자가 2개이거나 혹은 문자가 1개, 나머지는 상수인 경우에는 인수정리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도 막 그렇게까지 많이 아니면은 뭘 이용해서 복잡한 식에 대하여 인수분해할 때 문자가 여러 개인 식을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이걸 이용해서도 정리가 충분히 돼요. 실제 뭐 잠깐 한번 보여주자면 예를 들어 이거 좀 지우고 예를 들어 봐봐 내가 갑자기 뜬금없이 기억이 안 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라는 공식이 생각이 안 나. 그럼 뭐 하면 돼? 5번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 그리고 뭐? 각각 따로따로 인수분해. 제곱 곱해서 2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자, 5번 형태로 풀이가 가능하다고요. 오케이? 그래서요, 근데 당황하지 말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씩 똑같아요. 복잡해도 전혀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도. 그래서요, 실질적으로 인수분해 공식으로서 사용하는 거는 중학교 3학년 것들만 대부분 사용하거나 아니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혹은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형태를 많이 쓰는 편이고 그 외에 특이한 문자가 3개인 경우는 예외 말고 다른 경우에는 주로 다 뭘 쓴다? 인수정리 아니면은 복잡한 식의 요걸 이용해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잡해지는 경우에는 문자가 여러 개가 아닐 때는 뭐하고? 치환하고. 치환해서 풀고, 치환해서 푸는 것 중에서 이제 괄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뭘 만들어서? 공통 부분을 만들어서 치환하고. 그 다음 또 뭐? 복 2차식이라고 하는 저 형태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푼다. 합곱 형태가 보이면 인수분해 바로 때려버리고, 합곱 형태가 안 보이면 제곱 빼기 제곱 형태로 바꾸어 푼다. 그죠? 그 다음에 문자가 여러 개 붙어 있는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차수가 제일
작은 거로 내림차순 정리하라고. 근데 그게 한눈에 보이면 안 하셔도 돼요. 아까도 보여줬다시피 눈에 보이면 굳이 그걸 내림차순 정리할 필요 없이 그냥 딱딱딱 끊어서 착착 하고 합쳐주면 끝나요. 안 보이니까 문제지. 그 다음에 네 6번 인수정리 이용하시면 된다.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에서는 조립제법을 이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의 콜라보로 푼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냥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그리고 그 중간에 알파는 이거 알파는 꼭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알파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뭘 집어넣어야 돼? 라고 하면 1부터가 왜 1부터? 최고차항 계수분해, 최고차항 계수의 약수분해, 상수항의 약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1,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순서대로 집어넣는다. 2분의 1 집어넣어야 될 때도 있어요. 3분의 1, 6분의 1 집어넣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지 같은 경우에 진짜 정말 니들 한번 고생 좀 해봐라고 할 때는 8을 넣어야만 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4, 8 뭐 이래야지 답이 나오는 그런 특수한 경우들도 있었어요. 여기에도 나와요? 몰라요. 안 나오겠죠. 여기서 굳이 그렇게까지 시간 잡아먹는 문제를 굳이 낼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야? 아까 내가 해줬던 얘기.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반드시 풀린다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직 무언가 하나를 덜 넣어봤거나 아니면 계산을 중간에 틀렸거나 가 아닌 이상 넣으면 나와요. 라고 하는 걸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좀 애매하네요. 오늘 숙제는요. 그만 갈고. 내가 갈굴 거야. 나 빼고 갈구지 마. 상습 비난이야. 비난해도 내가 비난할 거야. 저기 다 풀어와. 네, 개념 플러스 유형, 개념편, 유형편 다 풀어와. 오늘도 문제수 거의 오늘은 문제수 한 40몇 개 정도 된다. 40개에서 50개. 그럼 유형 38번까지밖에 없던데. 개념편 24쪽. 유형편 24쪽. 유형편 24쪽. 개념편 어디까지? 60. 촬영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